여러분, 옛말의 과부 사랑은 3년이 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을 간직하게 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한 젊은 선비가 과부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비의 정체가 바로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였거든요. 과부는 세상의 눈총을 피해 혼자 살아왔는데 이 하룻밤으로 인해 마을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암행어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종 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윤씨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5에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3년 전 역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윤씨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 길어 나르고 해 지기 전에는 집 밖 출입도 삼가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여전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것이 홀로 살다니 뭔가 수상쩍지 않아? 글쎄 말이야. 밤에 누가 드나드는 건 아닐까? 옆집 김씨 할멈은 특히나 윤씨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것도 윤씨 때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윤씨가 재가라도 하면 자기 아들한테 시집올 여자가 하나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동짓달도 채 되기 전에 첫눈이 내리더니 열흘째 계속 눈이 쌓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눈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요. 마을 이장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돈이 많은 만큼 욕심도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과부 윤씨의 땅을 노리고 있었죠. 윤씨 댁논이 참 기름지던데 혼자 농사 짓기 힘들 텐데 말이야. 이장은 틈만 나면 윤씨를 찾아가 땅을 팔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단호했죠. 이장님, 이 땅은 돌아가신 남편께서 피땀 흘려 일군 것입니다. 제가 죽어도 팔 수 없습니다요. 이장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과부 주제의 건방지기는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 손에 넘어올 테니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밤이었죠. 윤씨는 방 안에서 물레를 돌리며 치를 짜고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 먹고 살려면 손이 부지런해야 했거든요. 밤늦도록 물레를 돌리다 보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쿵쿵쿵.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씨는 깜짝 놀라 물레를 멈췄죠.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혹시 도적이 아닐까? 아니면 나쁜 마음을 품은 건달은 아닐까? 주인장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대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몹시 급한 상황인 것 같았죠. 윤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밤중에 남자를 들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폭설에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한양에서 온 선비올시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댁을 찾았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젊은 양반인 것 같았습니다. 윤씨는 고민 끝에 결심했죠. 잠깐만 기다리시오. 윤씨는 서둘러 사랑채 문을 열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살짝 열었죠.
어둠 속에서 젊은 선비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비는 그 말만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윤 씨는 급히 선비를 부축해 사랑채로 옮겼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줬죠.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뜨끈한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선비님, 정신 차리시오. 이걸 드셔야 합니다. 윤 씨는 선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생강차를 먹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선비가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 정신 차리셨습니까? 여긴 제 집입니다. 선비님께서 대문을 두드리셔서 드렸습니다요.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과부님 댁이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 폭설에 사람을 밖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선비는 이도령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 산골 마을을 지나다가 폭설을 만났다고 했죠. 마을 주막에 묵으려 했는데 이 눈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막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요. 이 눈에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 씨는 따뜻한 죽을 끓여왔습니다. 선비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하며 죽을 받아 먹었어요.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윤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윤 씨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고왔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부님은 어찌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까? 한참을 침묵하던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길게 쉬었죠. 3년 전 역병이 돌았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홀로 남게 됐지요. 그러셨군요. 3년이면 재가를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윤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부가 재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더군다나 이 마을에서는 저를 곱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 과부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세상은 그걸 허락하지 않더군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선비님은 과거 공부를 하신다 했지요? 이번엔 윤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벼슬을 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뜻이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양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희 마을 이장님만 봐도 그렇습니다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세금도 제멋대로 거두고 남의 땅도 빼앗으려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부인 저한테 땅을 팔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 팔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더군요. 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비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죠. 윤 씨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이장이 어떻게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지,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는지, 관아에 뇌물을 바쳐 입막음을 하는지. 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이장님과 관아가 한 통속이니까요. 그런 불의를 보고도
참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살 뿐이지요. 선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과부님, 세상에는 분명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 곧 올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 씨는 사랑채 문을 닫고 안채로 들어갔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선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선비의 눈빛과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을 이야기를 들을 때 보였던 그 진지한 표정, 한편 사랑채에서 선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 마을의 실상을 제대로 살펴봐야겠군. 사실 이도령은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였죠. 각 지방의 탐관 오리를 적발하러 다니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 마을에서 폭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보리밥이었죠.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상까지 차려주시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길 떠나시려면 든든히 드셔야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쾅쾅쾅.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 윤 씨 거기 있나? 이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윤 씨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장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옆집 김 씨 할멈도 보였죠. 이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어젯밤 남정네가 내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던데. 김 씨 할멈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똑똑히 봤어요. 젊은 남자가 밤중에 들어가더라고요. 윤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선비를 들인 게 들통난 거죠? 그건 과부 주제에 밤중에 남정네를 들이다니. 이 천하의 불륜한 년 같으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젊은 과부는 믿을 게 못 돼. 저런 년이 우리 마을에 살다니 망신이야.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며 선비가 나왔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장이 선비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오호, 젊은 선비로군. 과부집에서 하룻밤 잘 보냈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오. 어젯밤 제가 길을 잃고 폭설에 얼어 죽을 뻔했는데 이 댁 주인께서 인정을 베푸신 것뿐입니다. 인정? 하하하, 과부와 남정네가 한 지붕 아래서 밤을 보냈는데 인정이라고? 김씨 할멈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둘이 무슨 짓을 했을지 뻔하지 않아요? 과부년이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윤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선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시오. 선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젯밤 저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댁 주인께서 아니었다면 눈밭에 얼어붙어 죽었을 것이오. 그런데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과부가 남자를 들인 건 사실 아닌가?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아무리 사람을 살렸다 해도
예의범절은 지켜야지. 마을 사람들도 거들었죠. 더군다나 남편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무슨 짓이야.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죄란 말입니까? 선비는 윤 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과부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사람의 선행을 악의로 해석하는 당신들에게 있소. 뭐야? 이 젊은 것이 감히 어른들한테 대드는 거야? 이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윤 씨. 이번 일로 내가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 거야. 땅이라도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어때? 그게 이장님 속셈이었군요. 윤 씨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땅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땅? 땅이 무슨 땅이요? 선비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제 땅을 탐내고 계셨습니다. 안 팔겠다고 하니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장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선비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오. 저는 선비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마패였죠. 암행어사 이판서이오. 뭐라고.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장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암행어사라니. 그럴 리가. 믿기지 않으시오? 그럼 내 심표를 똑똑히 보시오. 선비는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어사 출두를 알리는 표식이 선명했죠. 김씨 할멈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요. 이판서 나으리, 소인들이 눈이 어두워 잠자코 있거라. 어사또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쳤습니다.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고을을 살포리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상히 알고 있노라. 어사또는 이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장 박서방,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헐값에 빼앗았는지 아느냐? 소인은 입 다물어라. 세금도 제멋대로 거뒀지. 관아에 올라가야 할 쌀의 절반을 내 곳간에 쌓아놨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이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김씨 할멈, 어사또가 쓰러진 할멈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윤씨 과부에게 얼마나 많은 악담을 퍼뜨렸느냐. 질투와 시기심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죄 가볍지 않노라. 어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하늘이 나를 보내신 것이오.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사또의 말을 들었습니다. 윤씨 과부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그것도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면서 말이오. 이런 선행을 악의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오? 이장은 이 기회를 틈타 윤씨의 땅을 빼앗으려 했소.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한 짓이오. 이장은 이미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관아로 가서 수령을 문초할 것이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이장이 어사또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사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아느냐?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금을 감당 못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미 저지른 죄는 어찌할 것이냐. 어사또는 윤 씨를 돌아봤습니다. 윤 씨 과부.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오. 남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거늘 세상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소. 나으리. 윤 씨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받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부터 그대의 명예는 내가 지키겠소. 누구도 함부로 그대를 욕되게 하지 못할 것이오. 어사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윤 씨를 헐뜯거나 소문을 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직접 벌을 내릴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장 박서방. 예. 너는 당장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고 관아에 자수하라.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죄를 조금 감해주마.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이장은 연신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김씨 할멈도 정신을 차리고는 윤씨 앞에 엎드렸죠. 윤씨, 미안하오. 내가 정말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윤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할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윤씨와 어사또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감사 말씀을 하시오. 도리어 제가 신세를 졌는데요. 그런데 나으리께서 정말 암행어사이셨다니 꿈만 같습니다. 어사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밝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오. 하지만 덕분에 이 마을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소.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과부님,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오. 어려운 처지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고 선행을 베푸셨소. 윤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소. 어사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이라뇨? 한양의 과부들을 보살피는 자선기관이 있소. 거기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과부님 같은 분이라면 안성맞춤이요. 한양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마을에서 계속 사시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오. 물론 과부님의 뜻을 존중하겠소. 윤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죠. 하지만 돌아가신 남편의 흔적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이요. 천천히 생각하시오.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들르겠소. 어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봐야겠소. 관아에 가서 처리할 일이 많거든요. 나으리, 길 조심히 가십시오. 윤 씨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과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 어젯밤 신세진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나으리 덕분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남이었죠. 그럼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어사또는 말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윤 씨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윤 씨, 그동안 미안했소. 과부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오. 윤 씨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원망할 마음도 없었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장은 정말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관아에서도 수령이 문초를 받고 새로운 수령이 부임했죠.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역시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오시더니 세상이 달라졌어. 윤씨 과부 덕분이야. 그분이 나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겠어?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씨는 이제 마을의 은인이 됐죠. 약속한 날 어사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부님, 그동안 잘 계셨소? 네, 나으리. 덕분에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정은 하셨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하시오. 어째서 그리 결정하셨소? 이곳은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요. 어사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오. 과부님의 뜻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나으리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마을의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오. 어사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한양에서 지원을 보내드리겠소. 과부님께서 이곳에서 과부들을 돌보는 기관을 만드시는 거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이미 조정해 보고도 해두었소. 과부님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이오. 나으리, 제가 무슨 덕으로. 윤 씨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부님은 자격이 충분하오. 그리고 이 마을에도 과부님 같은 분이 필요하오. 어사또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교지요. 과부님의 정절과 선행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소. 임금님께서. 네, 임금님께서도 과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셨소. 그래서 이렇게 교지를 내리셨소.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소. 그저 과부님께서 하시던 대로 선하게 사시면 돼요. 어사또는 며칠을 더 머물며 마을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장은 결국 관아에 끌려갔고 재산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했죠. 김씨 할멈도 벌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장님도 할멈도 이제 새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부님, 정말 대인이시오. 어사또는 감탄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마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오.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욕심이 과했을 뿐이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에 과부님은 더욱 존경스럽소.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어사또를 배웅했습니다. 나으리, 안녕히 가십시오. 나으리 덕분에 새 세상을 보았습니다. 어사또는 윤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과부님, 건강히 지내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라오. 나으리도 건강하십시오. 좋은 벼슬 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소. 과부님께 배운 것들 평생 잊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죠? 그럼 이만. 어사또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윤 씨는 손을 들어 작별을 고했고요. 어사또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윤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약속대로 마을의 과부들을 돕는 작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한양에서 보내준 지원금으로 집도 마련하고 여러 과부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했죠. 과부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과부들은 윤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이장이 선출됐고 백성들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됐죠. 역시 세상은 변하는구나.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오신 게 우리 마을의 복이었어.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죠. 주인장 계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대문으로 달려갔어요. 나으리. 어사또. 아니. 이제는 높은 벼슬을 한 이판서가 서 있었습니다. 과부님, 오래간만이오. 나으리, 어쩐 일로.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했소.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소. 두 사람은 다시 반갑게 만났습니다. 이판서는 마을의 변화를 보고 크게 기뻐했죠. 과부님께서 참 훌륭한 일을 하셨소. 임금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칭찬하셨소. 모두 나으리 덕분입니다. 아니요, 과부님의 선한 마음 덕분이오. 그날 이후로 이판서는 가끔씩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와 마을 사람들을 돌봐줬죠. 하룻밤의 인연은 이렇게 평생의 인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폭설 속 하룻밤. 한 과부가 베푼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셨지요? 윤 씨 과부는 세상의 편견과 소문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의 도리를 택했습니다.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암행어사 나으리를 만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구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선행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둘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